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모리스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때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선택권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런 외부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이렇듯 나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내가 선택권이 없이 그 상황에서 내가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무기력한 상황들이 반복되면 너무나 지치거나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이 내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크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외부 환경에 복종하거나 회피하거나 반항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주변 환경의 자원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어진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욕구에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실습까지 참여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반응은 복종이나 회피 또는 반항입니다. 이러한 반응의 요소를 나누어서 보면 우리 내면의 감정적 반응과 그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표출되는 외적 행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내면의 감정적 반응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과거의 기억 또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트라우마로 인해 어떤 자극이 오면 몸과 마음에서는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위협으로 받아들여 자동적으로 반응하죠. 여기서 신체적 위협과 정서적 위협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위협은 긴박한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서적 위협은 자기 조절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을 통해서 정서적 위협에서 점차 안전한 상태로 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복종 패턴은 종종 성별이나 연령, 민족과 같은 계층적 질서, 계급적 질서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반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대에서 복종을 했었고 회피하기 위해 그 군대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항하기 위해 총기를 난사하는 어떤 사건들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죠. 이러한 패턴은 우리 내면의 중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런 반응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사회 수준의 관계에서도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순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명이 위협받거나 소속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우 의식적으로 복종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과대평가하면 환경에서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려고 시도할 때 일시적으로 전두엽 피질에 대한 접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종하면 우리는 위협이 오더라도 감지하기 어렵게 되죠. 우리가 신체적 안전이나 소속감을 추구하면서 복종하는 상황에 순응하면 우리 내면의 진정성과 자율성과의 연결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반항은 복종과 같이 생존하기 위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지되면 뇌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러한 고통은 혼돈이나 경직으로 나타날 수 있죠. 혼동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투쟁이나 스트레스 반응에 빠지고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또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뇌는 경직 상태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우리가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자율성과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분노를 표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뇌를 더 깊은 조절 장애에 빠지도록 합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선택의 가능성.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완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욕구를 위해 반응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할 때 징후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제머는 선택과 관련해서 인식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지는 환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일찍 알게 되면 임박한 행동에 대해 여전히 거부권이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반응보다는 반응을 선택하는 우리의 능력은 자기 조절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감각, 감정, 생각, 욕구와 같은 우리의 내부 과정을 일시 중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인지를 하면은 우리는 비난, 부끄러움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항상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다는 인식을 키우려는 우리의 의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한 자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원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어떤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내가 그것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되지 않고 과거의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날 때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가 고조되면 몸이 수축하고 생각이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많은 순간에 의식적인 선택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세운 선택의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죠. 이때 도움이 되는 훈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 내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아니 자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거나 해봤을 만한 활동입니다. 마음 챙김 호흡과 자기 공감,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의도에 능동적으로 다시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전두엽 피질의 항상성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은 이전에 떠올리지 못했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호흡에 대한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우리의 반응에 제동을 겁니다. 조절 장애가 있을 때 들숨과 날숨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호흡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과 연결되면 특정 방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에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그것은 의무인가?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라고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반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의지는 욕구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고 우리의 결정은 힘을 얻고 삶과 연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폭력대의 프로세스의 핵심은 잠시 멈추고 선택의 문을 여는 우리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반응으로부터 벗어나 타인과 상호 의존성으로 함께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호 의존성과 함께하는 힘은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함께 고려해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동시에 보다 넓은 시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명확한 선택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반응이 항상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방법을 찾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당장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중요한 욕구가 우리의 신체의 감각과 에너지로 우리 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면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통해서 그 욕구와 연결감만 느낌으로써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함께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욕구에 충족이 되든 충족되지 않든 우리의 욕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와 다르게 달콤한 애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 사별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이별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기쁨을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룰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연결, 이 사랑의 욕구를 바탕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기쁨, 연결, 사랑의 욕구를 경험할 수 있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완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나 집착 없이 반응할 수 있으며 복종과 반항이 아닌 협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복종이나 반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욕구와 필요와 연결될 때 그러한 우리 선택의 힘은 천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춘다는 약속은 우리의 힘과 선택의 의미에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욕구에 대한 인식으로 선택하기인데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선택, 복종, 반항의 선택지 사이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탐색할 때 신체의 욕구의 인식을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운동 감각적 심신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서거나 앉아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내 몸 안쪽 방향으로 90도로 구부려서 가슴 높이에서 옆으로 가져오고 손바닥은 위로 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선택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선택, 갈등하고 있는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 선택과 관련해서 왼손에는 예, yes, 오른쪽은 아니요, no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얘를 들고 있는 이 왼쪽 손에 선택으로 우리는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 공동체, 배려, 존중, 꿈,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안전, 여러 가지 어떤 욕구와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선택에 대한 예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이 있을까요? 또는 내 삶에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있다면 어떤가요? 꼭 내가 이거를 예를 해야만 할까요? 나의 그 왼손에 있는 선택에 중요한 욕구를 느끼면서 삶을 소외시키는 생각이 들면 천천히 나의 욕구의 주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 올라오는 이런 중요한 욕구를 바라볼 때 어떤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어떤 평가나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주의를 두기보다는 나의 욕구, 나의 가치에 주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중요한 욕구가 나의 왼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손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껏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준비가 되면 이 주의를 아니오를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옮겨보세요.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아니오, 거절하기로 결정하면 충족될 욕구와 충족되지 않을 욕구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걸 거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밑에 존재하는 욕구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나의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정서적 안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욕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머물러 보면서 그 욕구와 연결되어 보세요. 이 욕구를 쥐고 있는 오른손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예와 아니오의 선택을 두고서 내가 존중하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을지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제공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좀 더 명확해지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른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왼손의 욕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왼손의 욕구를 충족하려 노력하면서 오른손의 욕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욕구가 통합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욕구에 애도를 합니다. 나의 감정의 흐름이 안정되는지 관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애도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그 일부 욕구에 대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두 가지 욕구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각 욕구에 대해서 똑같이 편안함을 느낄 때 두 손은 천천히 모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손이 서로 가까워질 때 그 두 손의 느낌은 어떤가요? 그 두 욕구가 하나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은 나의 어떤 특정 선택에 대해서 예와 아니요를 두고 각각의 나의 욕구에 대한 인식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잠깐 머물러서 좀 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